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1위 맨시티와 2위 리버풀의 우승팀 경쟁, 그리고 4위 토트넘과 5위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싸움이죠. 그리고 17위 벌리와 18위 리즈의 강등권 탈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승, 챔스 티켓, 강등 싸움은 모두 38라운드 경기가 끝나봐야 어느 팀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만큼 올 시즌 정말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리즈, 벌리와 함께 강등권 싸움을 벌이던 에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33라운드 수년된 경기에서 전반전에 무려 2골을 내줬지만 후반에 3골을 몰아치며 마지막 라운드와 관계없이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에버튼의 경기 후 장면인데요. 홈팬들이 모두 그라운드에 나와 에버튼의 잔류 확정에 대한 기쁨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각 팀들의 순위 싸움과 더불어 우리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까지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한 골 차이로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과 살라가 기록하는 골의 개수에 따라 득점왕이 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기록한 21골은 모두 필드골이며 살라의 22골 중 17골이 필드골입니다. 살라는 5개의 골을 페널티킥골로 넣은 셈이고 손흥민은 페널티킥골 없이 모두 필드골을 넣은 셈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전단 페널티킥 키커는 누구죠? 네, 바로 케인입니다. 득점왕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에게 케인이 PK를 양보할 것인지에 대한 케인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널티킥과 관련된 손흥민과 케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인은 최근 페널티킥 23개를 연속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리버풀전 페널티킥 실축 이후 실패가 없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은 이런 케인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콘테는 케인이 페널티킥을 놓친 걸 본 적이 없다.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의 페널티킥 기록을 보면 기록 자체가 케인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유독 페널티킥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정확하고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인데 키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페널티킥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페널티킥을 차는 순간 키커가 갖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프로와 대표팀 통산 총 11번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7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약 6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손흥민이고 케인은 현재 23개의 페널티킥을 연속으로 성공을 시키고 있고 프로 데뷔 후 기록만 따져봐도 총 60번의 페널티킥 중 52개를 성공시킨 케인입니다. 약 85%를 상회하는 성공률을 보인 케인이 당연히 중요한 순간에서 토트넘의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팀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손흥민은 2018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와의 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2경기 연속으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당시 인터뷰에서 지금 드는 생각은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는 페널티킥을 안 차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징크스가 된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치렀었죠.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그리고 다음 경기로 벌리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PK를 직접 얻어냈기 때문에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케인에게 직접 페널티킥을 위해 볼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득점왕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팀이 우선이다.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먼저임을 강조해왔던 손흥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케인이 차는 것은 다들 동감하실 테입니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손흥민의 통산 페널티킥 성공 확률이 저조한 것이 맞다면 팀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만약 실축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며 경기력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는 게 맞다는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사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한 골만 더 넣게 된다면 살라의 골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팬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 PK를 얻게 된다면 PK를 찰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케인에게 직접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레전드인 테디 셰링턴이 흥미로운 질문을 직접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풋볼 런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약 마지막 라운드 노리치전에서 2대0 또는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경우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할 것인가 라고 케인에게 물었고
케인은 웃으면서 우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는 셰링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케인은 골잡이이고 케인이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넘겨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케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콘테 감독의 의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중 PK를 차고 싶은 선수가 공을 놓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억지로 차는 경우는 있었어도 보통의 경우 감독의 지시에 따라 페널티킥, 프리킥, 코너킥 등 공이 멈춰있는 상황에서는 모두 선수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토트넘이 비기기만 하더라도 리그 4위를 확정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노리치라는 리그 최약체를 만나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이 96%까지 올라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이고 경기 결과가 토트넘의 패배로 뒤집히기 힘든 상황에 더불어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게 된다는 가정하에 손흥민에게 페널티킥 킥커 기회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노리치와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 전 저희가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걸 수도 있을 것이나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더불어 손흥민의 득점왕 타이틀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손흥민은 지난 벌리와의 경기에서 유효슈팅 2번을 기록했지만 벌리 키퍼의 선방에 아쉽게 2번 모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리치와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과 관계없이 필드골을 꼭 넣어서 살라를 마지막에 따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과연 저희의 바람처럼 될 수 있을지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마음 같아선 3개의 도움도 더 추가해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3시즌 연속 텐텐클럽 기록도 달성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트넘 경기 결과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소식에 더불어 리버풀 경기에도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살라가 FA컵 결승전에서 사타구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뒤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마지막 라운드 울브스와의 경기는 출전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살라가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울브스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그 우승 경쟁을 마지막까지 치르기 때문에 살라의 몸 상태가 회복된다면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